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토요일 하루 동안 발생한 이 산불이 모두 31건입니다. 이 최근 10년 사이 봄 산불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하는데 원인이 좀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1건 하루에 발생했다는 얘기는 거의 1시간 좀 지나서 한 건 이상씩 발생했다는 얘기도 네.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기록을 보니까 2023년도에 35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2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제 이제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원인을 지금 보게 되면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간추려서 보면은 특히 가장 첫 번째로 날씨, 기후라고 보겠죠. 바람이 그만큼 많이 세져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앞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날씨가 건조되기 때문에 지금 실효 습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효 습도 하면은 오늘 하루의 습도뿐만이 아니고 일주일 전 거의 뭐 장기간의 습도를 통합해서 통계를 내는 그런 상태를 실효 습도로 하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에 아주 근접해서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산불이 집중되는 지역은 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인데요. 여기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7시 30분부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을 하고 있으며 어제 18시부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에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행안부 차관이 말한 것처럼 경북과 경남 지역에 산불이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이 배경이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건조한 날씨가 건조주의보 특보 해가지고 동해안 지역과 경상남북도 지역으로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르게 되면은 불이 잘 타게 되는 거고, 그게 계속 건조도가 계속되면 우리가 습도를 실효 습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도가 잠깐 높더라도 낮은 습도가 계속되면은 계속 마른 장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숲이나 산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마른 상태가 됐고,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이 말씀하신 경상남북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울산이면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다음에 부산, 울산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한 변이 150km 정도 되는 정삼각형 지역으로 대형 화재가 퍼져서 대응 3단계가 이렇게 세 군데 있기 때문에 대응력이 분산되는 게 가장 위험하고 큰 요소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의성 산불이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라면서 자진 신고를 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뭐 묘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이 산불이 연쇄적으로 번졌는데 원인이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신고자분께서 신고를 이렇게 해주신 부분은 위치와 상태 파악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4월 5일이 이제 한식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묘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산을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 사례를 이렇게 보듯이 인적 에러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뭐 취사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아예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을 막는 게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네, 근데 회장님께서는 이 산불로 인해서 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지구상이 건조하냐라고 크게 봤을 때는 지구 온난화로 보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봤다는 얘기는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온난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냐면 온실가스에 의해서 발생되거든요. 근데 온실가스의 첫 번째 주범이 CO2거든요. 이산화탄소.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는 우리 생활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여러 산업 현장에도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일산화탄소 온실가스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건조해서. 그러면 그 산불로 인해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런 악순환은 계속 온실가스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1시간, 뭐 30분 이 정도는 뭐 자동차 뭐 몇십 대가 1년 동안에 내뱉을 수 있는 온실가스 양하고 맞먹는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대단히 온실가스를 증폭하고 있는
그러한 산불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 따르면 진화 중인 산불이 10건입니다. 오늘 오전 7건에서 다소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산림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축구장 약 4,600개 규모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산불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산불이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산불 피해 규모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계속 바뀌면서 그 지점이 매우 광역하게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네. 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헥타르가 1헥타르가 그냥 가로 세로 100m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면적이 밤 사이에도 지금 산청 산불 같은 경우는 그 거의 그 3배 이상 초기 산불보다 첫날보다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형 산불의 기세를 꺾는 것도 상당히 난항인데요. 오늘도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산불 진화는 다행스럽게 풍속이 좀 약했어서 진화하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총 51대의 헬기가 추가돼서 입체적으로 공중에서 진화하겠습니다. 지상도 인력 2,319명을 총동원해서 공중과 지상 입체적으로 저희 산불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유의하면서 총력을 다해서 오늘 산불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좀 불길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산불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가장 이제 인력으로 투입했을 때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소방 화재 진압 인력의 위험도가 굉장히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헬기지만 헬기 투입 상황도 이제 변변치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어떤 산불을 진압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고요. 결국 그럼 인력으로 진압할 때는 어디냐면 거주지를 진입했을 경우에 확산이 돼 있을 때 그걸 이제 진압하는 그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확산을 할 수 있는 그 확산, 요즘은 전부 이제 데이터적으로 확산 방향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확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바리케이트 역할, 네. 이 부분에 활용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불을 진화한다. 이거는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람의 풍속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바람이 없을 경우에 불의 어떤 확산 속도가 1분에 50cm 정도 가거든요. 예. 예. 그러나 지금 실험에 의하면은 지금 초속 6m일 경우에 지금 1분당 13m가 가버립니다. 예. 26배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걸 사람으로 인력이 진압한다는 얘기는 어떤 물리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은 장비나 어떤 기후의 어떤 소강 상태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인력으로 진압하는 거 쉽지 않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산불 진화에 지금 총 동원이 돼 있잖아요. 네. 어떤 점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 헬기를 비롯한 진화 장비의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 경상남북도를 통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고 있고 그 남부산림청장 인터뷰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전체 대응력을 100% 동원하는 게 대응 3단계가 되는데요. 네. 그 3단계가 정확히 세 군데로 멀리 퍼져 있어요. 아. 그렇게 돼 버리니까 대응을 100% 한다고 해도 그 대응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산림청을 포함한 이게 산불 재난 대응 중앙기관은 산림청이지만 그에 따른 별도의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장비 지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장비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서 그래서 인력에 대한 위험도 말씀하신 회장님 말씀하신 인력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사실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예. 지금 야간에 산불이 3배 정도 확산됐다고 하는데 네. 헬리콥터로 진화하는 게 넓은 면적을 단시간에 소화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인 방법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헬기 이착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가 뜨지 않는 야간에는 확산을 저지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진화만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작전을 공중 지원을 하고 지상 지원을 하는데 네. 지상에서 공중에서 진압하는 방법은 헬기가 제일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일몰 후에는 작전을 중단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공중 지원은 드론을 통해서 공중 영상으로 이 화선을 파악을 합니다. 네. 화선을 파악을 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부분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선에 접근하게 되니까 오히려 위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해 뜨고 나서 바로 투입하려고 했는데 네. 그 이제 연기가 가득 찬 상태니까 이 방어선 쪽으로 화선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헬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소방 인력이 분산이 됐고 투입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문제는 지역의 인력들이 공조하거나 합종 연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 소방 어떤 예방 인력들이 뭐 10,000명 되고요. 또 소방 이제 진압 인력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소방 인력이 많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소방 인력이 어떻게 진압을 하느냐. 지금 아까 백 교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고 어떤 예상 어떤 기로에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투입해야만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나 지금 당장 그래도 우선적으로 어떤 인력 투입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에서도 뭐 소방청에서도 익히 잘 알겠지만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고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른 지자체 서울시에서도 이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서 소방관과 화재 진압 장비를 지원해 나섰거든요. 지역 간의 공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지금 산림청이 재난주관기관으로서 100%의 총 자원을 동원하고 있지만 지리적인 문제가 이게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절한 부분이 서울시 광역시 단체로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성 지역에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성이 아까 말씀드린 3개 권역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북부 권역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산림청의 대응력이 서울시의 지원으로 인해서 이 경남 지역과 울산 지역으로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전국적인 그 동원 자원에 그리고 산림청과 소방청에 국한하지 않고 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뭐 인력과 장비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소방청과 경찰, 지자체에서는 이 민가 주변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어선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구축을 해야 자택이나 시설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어선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가에 지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지금 이 민가에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방어선, 어떤 불의 확산의 방향을 잡아서 거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방법으로 어떤 진화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 구축이 가장 더 2차적인 어떤 효율적인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산불 때문에 지금까지 진화대원과 소방대원까지 이 공무원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참 고립되는 상황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그 희생이 발생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희생이 더 없이 앞으로도 이번에도 앞으로도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일단은 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적극적인 그 진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화대원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적인 요번 그 사고에서도 좀 연결로 말씀드리면 산림 산불에서의 인명사고, 구조대원의 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돌풍, 역풍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후적인 특성상 서남서풍이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벽에다가 바람을 불면 부딪혀서 돌아 나오는 것처럼 산림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방향이 바뀌는 바람장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한쪽으로 부는 방향이 반드시 그쪽으로 부는 게 아니니까 인력으로 지원하다 보면은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서 접근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 때문에 바람이 생기고 물리적으로 방향이 언제나 바뀔 수가 있으니까 소단위 지휘 통제를 하지 말고 광역적으로 꼭 이렇게 인력과 바람 형태, 지형 같은 걸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립되는 상태가 없으시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산에 갔을 때 산불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반대 방향으로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초기에 그리고 화재의 위치를 바로 신고를 하시고 반대 방향이 되겠지만 이 화재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해버리면 불이 달려오는 방향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타오르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등산을 하는 30도 정도의 경사만 되더라도 화재가 올라오는 속도가 4배가 빨라집니다. 네. 거기다가 바람이 지금 그 우리 사고보다도 훨씬 더 약간 5m/s 정도만 돼도 다시 20배가 더 빨라집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등지는 방향으로는 안 되고요. 일단 진행 방향의 수평인데 화재 상황을 넓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은 넓게 광역으로 화선이 퍼지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순간의 행동 요령보다는 이전의 예방과 초기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계곡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고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화라고 하는데요. 화재가 붙어서 퍼지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 바람 같은 경우는 골짜기보다 위에서 빠르게 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더미를 마치 전쟁터에서 포탄을 쏘듯이 넘어서 넘기게 돼요. 그래서 계곡이나 도로 같은 게 아주 훌륭한 방화선이 되지만 네.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화재 확산되는 고립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면 뭐 낙엽도 치우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팁도 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불이 나면 이제 가장 좋은 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대피를 못하고 지금 불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곡 같은 경우는 이미 계곡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불이 있는 곳이 저한테 가깝잖아요. 예. 또 이렇게 공기 어떤 순환 이런 현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서 또 갑자기 불을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피하지 못하고 불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자체에서 그 지점에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을 대피하려니 바닥에 낙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낙엽을 치우고 바로 옆에 바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바위에 가장 지금 이 낙엽을 치운다는 얘기는 최고의 긴박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낙엽을 치우고 땅에 엎드리고 이미 엎드리더라도 이미 불이 탔다고 한다면 그리 탄 지역이나 뭐 나무 밑이나 아니면은 그 큰 나무 밑, 조그만 나무 밑은 안 되겠죠. 뭐 바위 밑에나 예.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아주 순간 위험한 상황에 나를 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집 근처에서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산불이 나면 이제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정에 특히 이제 노약자분들, 노인들이 이제 산에 많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상황보다도 좀 더 일찍 하고요. 또 대피를 할 상황에서는 어떤 가스나 전기 전원을 내린다는 얘기죠. 가스 네. 같은 것을 내리는 것은 어떤 불에 인해서 가스가 노출돼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요. 특히 이제 대피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대피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대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대피를 했었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 식후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런 약들을 소지하지 못하고 네. 대피를 했을 경우에 물론 약국도 멀어지게 되고 또 약국도 어떤 의사의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약을 꼭 매일 복용하는 분들이라면 약을 가지고 대피를 해야 되고 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산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휴대전화, 휴대폰 배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피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산불이 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산불이 번지자 인근 주민들은 서둘러서 대피를 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라 불이 막 자꾸만 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이 있을 수가 있나 내 길에 나와서 이제 산만 쳐다보고 있는 기지. 불이 그냥 막 날라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도 그냥 막 시커멓이 그냥 막 검은 연기가 날라와갖고 난리고 싶어. 지금 여기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전부 대피소로 다 대피를 했죠. 이까지 올까지는 생각도 못했죠. 저 멀리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고 하니까 또 해오리 바람 같은 게 불러다 보니까 불 덩어리들이 막 날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번지더라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을 주민 수백 명이 학교나 체육관에서 대피를 했고요. 오늘 오전부터 귀가 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불인 경우 언제부터 보통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일상생활, 즉 복귀를 하시더라도 복귀가 됐더라도 복귀해서 거주를 시작하시는 거에 대한 판단은 일단 주민분들이 개개인이 한다기보다 지자체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 산청 지역만 예를 들더라도 그저께 산불이 나고 3시간 만에 대응 3단계로 됐는데요. 네. 대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단계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강제 대피 조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산불 대책을 세우는데 인가 주변을 최우선으로 진압을 한다고 하면 산불은 엄청나게 광역이 되고 그렇겠죠. 인간의 사람의 인명을 따진다는 얘기인데 인명이 선제 대피가 된 조건이라면 인가를 지킨다기보다 전체 대형 산불을 막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피를 빨리빨리 선제 대피를 해주시는 게 그리고 소방대와 산림청의 산불 진압을 크게 도와주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실 때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구조적 안전성이 기본적으로 되겠고요. 네. 그리고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가스나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기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산불이 이곳저곳으로 퍼지면서 주민들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사태를 선포를 했거든요. 이 재난사태 선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불이 나게 되면은 각 지자체별로 어떤 각 지역의 어떤 소방청에서 관할해서 진압을 하는데 재난 선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불이 나거나 재난이 되면은 어떤 예방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불을 끌 것인가 대응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복구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재난 사태를 발령했다는 얘기는 불이 났는데 지금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끌 거냐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재난 사태가 발령이 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대본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가동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조직이 되면서 이 사태를 이 상황을 이 불을 지금 끄는 이런 대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구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게 6번째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당장 산불은 매우 광역의 피해를 입히고 국가적인 그 산림 자원의 손실도 있지만 당장 많은 이재민을 내게 되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6건도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그리고 2016년 이후로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아까 짚어봤던 지구 온난화의 문제, 이상기온의 문제가 상당히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재난 사태 선포 이후에 재난 지역이 되면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의 복구 능력 이상이 되기 때문에 또 제도적으로 강력 세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의 50%도 80%까지 이르는 복구 지원도 마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복구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불이나 이런 대형 그 재난 사례에서 피해 복구 비용을 초기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주택을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파악과 분배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지원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 재난 지역에 또 추가로 어떤 지원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재난 지역을 이제 발령했다는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불이 났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가 지금 그 재난 선포를 하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난 선포 다음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복구 차원에서 복구 단계거든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뭐가 되냐면 경제적인 지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일반 재난 지역 선포가 있고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인데 그러면 특별 재난 지역에 어떤 것들이 지원되냐는 얘기죠. 네. 재정 지원이 되는데 복구비가 지원되고요. 예. 또 사유 시설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일반 재난 지역이 선포됐을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만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특히 또 긴급 구호비 지원이 되고요. 또 세금 감면에서는 자동차세나 전기요금, 또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이 되고요.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이런 것들이 납부 유예하는 과정, 복구하는 단계, 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선포 지역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그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과정의 선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성 산불로 고속도로가 통제되기도 했고요. 의성 인근의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가 운행이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산불이 나면 철도나 고속도로도 상당히 위험지대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경북 지역은 특히 또 산지가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그 철도가 그 터널과 교량을 반복해서 지나는 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불에서 이렇게 그 화선이 확산되는 현상에서는요. 철로 주변의 장치, 그다음에 전선 그리고 도로 주변에 그 차량으로의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제 밤 9시 이후부터 통제를 시작했던 것들이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자정을 기정으로 풀렸고요. 그리고 예. 도로 같은 경우도 해당 IC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로 이제 그 개통이 됐지만 근데 계속 화선이 지금 진화율이 멈추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화재가 멈추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방화해서 화선을 죽인 부분하고 화선이 생기는 부분에 계속 확률적 길이가 달라진, 다시 말해서 화선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진화율이 멈춰 있다는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 피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화재 확산을 그 주민분들, 지나시는 주민분들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산불도 성묘객의 실화나 예초기를 운영하다가 이 마찰열이 발생한 게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어떤 행동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일단 탈 것이 불씨를 만나면 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후적인 지금 봄철의 요인을 날씨를 바꿀 수는 없고 목요일 정도 돼야지 지금 비올 예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연물 같은 거를 제거하고 하던 건 평상시에 미리 예방 차원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현재 유일한 대책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절대 금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어떤 지역과 권역을 떠나서 지금 현재는 강원도를 포함한 동해안 전 지역 산간 지역에서는 입산 통제는 물론 입산에 대한 자제는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불씨 같은 거 사용 절대로 금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불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